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지니 한국어 팟캐스트의 지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슬로우 코리안 팟캐스트에서 초급자분들을 위한 팟캐스트에서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아무래도 초보자를 위한 팟캐스트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얘기하기도 조금 어렵고 자세한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왜 빨리빨리 문화가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는 설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중급, 고급 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한국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한국에 와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뭔가 모든 게 빠르다는 것을. 걷는 속도도 그렇고 말하는 속도도 그렇고 음식이 나오는 속도, 배달 속도. 근데 이런 게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사회적 구조나 역사적인 배경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유들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완전 빨리빨리 사람인데요. 저도 걷는 것이 좀 빠른 편이고, 그리고 멀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동시에 두 가지 일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아끼고 싶어서. 근데 저는 또 살아온 배경이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는 제가 중국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완전 한국에서만 살았던 것은 아니어서 저도 느껴지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작해볼까요? 먼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이해하려면 한국의 사회 구조를 먼저 알아야 해요. 한국은 인구 밀도가 높아요.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은 땅은 작은데 사람이 많다는 거죠. 한국은 땅이 굉장히 작은 나라, 크기가 작은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람은 많은 거죠. 그리고 자원이 부족한 나라예요. 땅도 작고 천연 자원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유일한 자원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 그래서 한국은 예전부터 교육과 노동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에 경쟁이 더해졌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집,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근데 사실 회사 같은 경우에도 직원을 채용할 때 그 수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람은 많은데 갈 수 있는 자리는, 좋은 자리는 적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또 심해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해야 할 것 같고, 더 많이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학생 때부터 시간이 없어요. 학교 끝나면 학원에 가죠. 학원 끝나고 집에 오면 학교 숙제 해야 하죠. 학원 숙제 해야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정이 훌쩍 넘는 시간에 학생들이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 요즘에는 이제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 한국에서는 잠을 많이 자면 대학에 떨어지고 잠을 조금 잘수록 대학에 붙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남들이 자는 시간에 더 공부해야, 자지 않고 더 공부해야 남들보다 더 빨리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깊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도 가르친 거죠. 근데 이게 학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인도 마찬가지예요. 야근이 많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직장에 들어갔더라도 한 직장에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일하는 시간이 아닐 때에는 영어 공부도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회사 일찍 가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뭐 아니면 야근을 다 하고 집에 와서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생겼습니다. 결국은 한국에서 빨리빨리는
생존 전략 중에 하나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생존 전략이 뭐냐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 치열한 한국 사회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해야 그 다음 것을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빨리 끝내야 겨우 쉴 수 있는 야근이 있으니까요. 그런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문화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한국 경제 성장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한국은 1950년대에 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은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됐죠. 그래서 그때는 가난한 나라였는데,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엄청 빠르게 성장한 거죠, 경제적으로.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적을 만들어낸 요인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예요. 예를 들어 한국의 고속도로, 아파트, 그리고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어, 원래 같았으면 수십 년이 걸려야 하는 일인데 불과 몇 년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속도가 곧 경쟁력이었던 거죠. 근데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인터넷 속도 아니면 배달 시스템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시장에 솔직히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어플로 야채와 고기, 뭐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결제하면 당일에 도착합니다. 또는 저녁에 자기 전에 주문을 해놓으면 새벽 배송이라고 해서 아침 7시 전에 집 앞에 도착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배달이 빠르고, 그리고 뭐 서비스도 모두 빠르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조금 지내다가 한국에 오면 왜 이렇게 편하지? 왜 이렇게 빠르지? 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 문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빠르게 실행하는 문화가 강해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해보고 그리고 또 수정하고 이런 방식이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되는 거죠. 빨리빨리 문화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 중에 하나는 트렌드 소비인데요. 여기에서 적나라하다라는 뜻은 뚜렷하게, 강하게 보이는 곳.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은 트렌드 부분입니다. 유행이죠. 한국에서는 유행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여러분 혹시 한국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최근에 한국에서 두쫑쿠라고 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게 유행했었거든요. 혹시 아시나요? 그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하고 나서 엄청 많은 카페에 두바이 쫀득 쿠키가 생겼어요. 근데 한참 유행하던 당시에는 정말 줄을 오래 서야 사 먹거나 아니면 다 품절이어서 사 먹기가 어려웠는데 사실 지금은 두바이 쫀득 쿠키 사기 너무 쉽죠. 이미 유행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유행이 빨라요, 여러분. 한국은 음식 트렌드를 보면 그게 잘 보이는데 두바이 쫀득 쿠키와 같은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니라 2016년에서 2017년도에는 대만 카스테라가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만 카스테라가 유행할 때 거의 6개월 만에 30개가 넘는 브랜드가 생겨났고 길거리마다 가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카스테라 가게집이 너무 많아진 거죠. 근데 재료 문제가 터지면서 정말 언제 대만 카스테라가 있었지? 싶을 정도로 지금은 대만 카스테라 가게집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정말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 정도로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영화 기생충에서도 그 가족이 망한 이유가 대만 카스테라 사업이 망해서라고 나와요. 그 정도로 당시에는 사회적으로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패턴은 그 이후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흑당 버블티가 한참 유행하던 시기가 있었고 그 후에는
탕후루가 한참 유행하다가 요즘에는 탕후루 가게가 정말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바이 초콜릿, 두쫑쿠, 뭐 요즘에도 또 유행하는 디저트들이 막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뭐 버터떡이라든지 들어보셨나요? 버터떡. 저도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런 것도 유행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와그작 케이크인가? 저도 사실 유행하는 디저트를 잘 모르긴 하는데 뭐 그런 또 케이크가 유행하고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두바이 초콜릿은 유행 기간이 불과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7개월 만에 유행이 끝난 거예요. 이 정도로 한국은 이 유행이 너무너무 빠르고 변화가 빠른 나라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딱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빨리 소비하고 싶어 해요. 줄을 서서라도 지금 당장 먹어야 하고, 이 유행하는 어떤 디저트가 있으면 사기 어려워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내서 SNS에 올려야 하고 친구에게 공유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해봤으면 그 다음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빠르게 찾아요.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경험을 해보면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걸 먹어볼까, 아니면 다음에 어떤 것이 유행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로 빠르고 이 트렌드를 소비하는 속도 자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 요즘에 인스타를 보면 릴스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도 쇼츠 이런 것처럼 숏폼, 짧은 동영상이라고 하죠. 이런 짧은 영상들이 이 속도를 조금 더 가속시켰습니다. 1분짜리 영상 하나가 바이럴이 된다는 것은 광고가 잘 되면, 홍보가 잘 되면 며칠 안에 전국 어디에서나 같은 것을 팔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두쫑쿠가 유행하고 나서는 정말 원래는 두쫑쿠를 팔지 않던 카페들도 하나씩 두쫑쿠를 팔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두쫑쿠를 정말 안 파는 가게가 없을 정도로 많은 카페에서 두쫑쿠를 팔고요. 이렇게 하나 유행하면 그냥 두쫑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두쫑쿠 아이스크림 막 이런 식으로 새로운 걸 변형해서 또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유행이 퍼지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케이팝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는 아이돌도 유행을 타는데요. 케이팝은 몇 달 단위로 새 그룹이 계속 데뷔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아이돌에 대해서 잘 모르게 돼요. 그래서 누구지? 언제 또 데뷔했지? 이럴 정도로 새로운 그룹이 자주 데뷔하기도 하고, 그리고 컴백 주기도 점점 짧아지고요. 그리고 또 팬덤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새 앨범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단시간에 그 차트를 점령하기 위해서 스밍을 합니다. 스트리밍을 돌린다는 뜻인데 그 노래를 계속 틀어놓고 차트에 올라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스밍을 돌리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즐기는 방식도 빠르고 아주 집중적으로 딱 그 시기에 이렇게 소비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이 빠른 트렌드, 유행의 변화는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것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빨리 발전시켜요. 그런 것들이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빠른 유행의 변화나 트렌드의 교체 덕분에 K-푸드, K-뷰티, 뭐 K-팝 이런 것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데에 크게 작용을 했죠. 근데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빨리빨리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것에도 단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대만 카스테라처럼 이 유행 초기에 그 사업에 뛰어든 소상공인들,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큰 수익을 내기도 하지만 유행이 딱 꺾이는 순간에는 줄줄이 폐업인 거예요. 줄 폐업이라고 하거든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판단한대요. 디저트의 생애 주기, 살아남는 주기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한두 달 잠깐 반짝 유행했다가 사라지는 패턴이 점점 굳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렌드를 쫓는 속도는 빨라졌는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는 건 이제 개인이 된 거죠. 이게 빨리빨리가 만들어낸 빠른 소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장점과 단점. 그럼 일상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정말 쉬운 예시는 걷는 것부터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빨리 걷거든요. 서울의 지하철역에 가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빨리 걷고, 그리고 지하철이 온다는 딱 노래가 들리면 그 계단을 뛰어서 내려갑니다. 그 지하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두 줄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줄은 서 있고 한 줄은 비워놔요.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워두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지하철 두 개의 줄 중에서 걸어서 올라가는 줄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서서 기다리는 사람보다 걸어가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리고 앞에 만약에 이렇게 두 줄이 있으면 한 줄이 비워져 있어야 하는데, 가끔 그 줄에도 서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길이 서 있으면 사실 조금 같이 기다려도 괜찮잖아요. 근데 꼭 얘기합니다. 혹시 옆으로 비켜주실 수 있나요? 걸어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걸어 올라가는 거죠. 사실 그리고 길을 걷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천천히 걸으면 솔직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빠르게 걸어서 지나가는 편이고,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식당에서도 음식이 너무 늦게 나오는 것 같으면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이 말이 한국 사람들끼리 무조건 나옵니다. 한 10분 이상 되면 누구 한 명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주문된 거 맞겠지?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음식이 20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직원을 부르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희 음식 언제 나오나요? 주문 들어간 거 맞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상한 거죠. 왜 이렇게 안 나오지? 그러니까 빨리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음식이 안 나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또 셀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서 이제 물과 반찬을 가지고 오겠지만, 셀프가 아닌 식당에서도 재미있는 것은 직원이 바빠 보이면 그냥 사장님 제가 가져갈게요 하고 가서 물도 그냥 가져오고 반찬도 직접 퍼옵니다. 빨리 하고 싶으니까요. 직원을 부르기보다 그냥 빨리 가서 가지고 오는 거죠.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저도 외국에 이제 식당을 갔을 때 그 기다려야 하는 문화인 곳들도 있잖아요. 그 직원을 막 손들고 부른다거나 막 저기요 이렇게 하지 않는 문화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직원이 주문을 받으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사실 처음에 너무 불편했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기다린다는 게 좀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사실 저도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나도 빨리 문화에 적응된 사람이구나 라면서 이제 나도 기다리는 것을 좀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유명한 것은 엘리베이터 탔을 때, 한국에서 엘리베이터 타보신 분들 아마 아실 텐데, 타면 그 버튼 쪽에 서 있는 분 무조건 닫힌 버튼 연속으로 누릅니다. 요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기다리는 1초, 2초도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문 닫히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정말 웃긴 것은 여행이 쉬려고 힐링하려고 여행 가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계획할 때는 우리 힐링하러 가자 하면서 이제 여행 계획을 하는데, 계획하는 거 보면 되게 이거는 힐링이 아니고 마치 숙제하듯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조식 먹고, 그리고 어디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보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뽕을 뽑자. 갔으면 뽕을 뽑자라는 게 뭐냐면 무조건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이거예요. 갔으면 유명한 음식 다 먹어봐야 되고 유명한 곳 다 가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정을 가득가득 채워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여행은 마치 숙제 같을 때가 좀 있죠.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면 더 피곤해지고 더 약간 지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여행 스타일도 딱 확연히 나뉘는 것 같아요. 관광지파가 있고 휴양지파가 있는데 이제 휴양지파 같은 경우는 정말 쉬고 싶다. 바다도 보고 맛있는 거 먹고 호텔에서 쉬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한 부류가 있는 반면에 이제 다른 분들은 관광지에 가서 어디 어디 보고 어떤 건축물 보고 이제 이런 것을 원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빨리빨리의 사회 문제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로 인해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닌데 이런 심각한 사회 문제들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을요. 조금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 조금 부끄러운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의 연간 노동 시간, 그러니까 일하는 시간을 1년으로 합산했을 때 OECD 가입국 중에서 6위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일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OECD 평균 시간보다 무려 130시간 이상 길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사실 일주일에 52시간 근무제가 있긴 한데요. 야근이 당연한 문화이고 일이 바쁘면 주말 출근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프로젝트를 회사에서 한다 하면 퇴근 시간이 무의미하죠. 그 일을 무조건 끝마쳐야 하니까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바쁘고 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번아웃이 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번아웃이라는 말이 한국에서는 너무 흔한 단어일 정도로 나 번아웃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근데 번아웃이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하고 또 쉬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번아웃이 이런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다가 너무 빠르게 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어떤 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죠. 막 밥도 먹기 싫어지고 일도 하기 싫고 누워만 있고 싶고 계속 쉬고만 싶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저도 한번 그 번아웃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예전에 공연에 관련된 일을 할 때 하루에 정말 3시간, 4시간 자면서 일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너무 하고 싶은 게 많다 보니까 또 열심히 일을 한 거죠. 재미있기도 하고. 근데 그때 느꼈어요. 이게 번아웃이 딱 한번 와보니까, 이게 이렇게 내가 아무리 좋아도 일을 이렇게 많이 하면서 내가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이렇게 빠르게만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번아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빠른 속도를 암묵적으로 뭔가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그냥 쉬고 있으면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그리고 괜히 시간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내가 지금 쉬어도 괜찮나?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쉬는 순간에도 계속 떠오르는 거죠. 나 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라도 공부해야 되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빈 시간이 생기면 막 뭔가를 채워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 빨리빨리 문화에서 제가 좀 재미있다고 느낀 부분은 인간관계인데요. 한국에서는
인간관계도 좀 빨리빨리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인간관계 빨리빨리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요. 한국에서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랑 좀 성격이 맞는 것 같고 하면 몇 번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확 친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속 얘기를 한다거나 연락을 자주 한다거나. 근데 사실 이렇게 관계를 맺는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요. 멀어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어느 순간 연락이 끊기는 경험을 한국 사람이라면 다 해봤을 거예요. 분명히 자주 보던 사람인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는 이런 것들도 있고, 뭐 특별히 싸운 것은 아닌데 갑자기 멀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손절이라는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이 손절이라는 말은 사실은 주식에서 쓰는 단어였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식을 시작했어요. 어디에다 투자를 했는데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더 큰 손해를 보는 것을 피하고자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그냥 팔아버리는 것을 손절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이 인간관계에 들어왔거든요. 아니다 싶은 사람은 미련 없이 빨리 관계를 끊는 게 좋다. 더 큰 손해나 피해를 입기 전에 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손절이라는 단어는 정말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도 너무 자연스럽게 자주 쓰는 단어이고, 특히 MZ 세대 사이에서 손절은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나랑 뭔가 맞지 않는 사람, 아니면 에너지를 좀 뺏어가는 것 같은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과의 관계는 빠르게 정리하고 나의 감정도 보호하고 시간도 아끼자라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의 가장 진화된 형태인 거죠. 아닌 건 아닌 거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도 사실 세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세대는 관계를 쉽게 끊는 것을 부정적으로 봤었어요. 그래도 좀 참아야지. 왜냐면 정이 많은 문화거든요. 한국은 원래. 그렇다 보니까 이 정 때문에 참아야지. 그래도 2년인데 어떻게 끊어내 하면서 조금만 더 해봐라. 노력해봐라. 이야기 더 해봐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불편하지만 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의 MZ 세대들은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왜 굳이 힘든 사람이랑 계속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이런 인간관계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빨리빨리 문화의 연장선인지 아니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둘 다인 것 같아요. 빠르게 판단하고 빨리 행동하려는 것들이 관계에도 발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친구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연인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를 할 때에도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막 남자친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친구랑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 꼭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무 별로인 것 같고 결혼할 거 아니면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 어차피 결혼할 거 아니라면 정리하는 게 낫지. 이런 이야기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만 빨리빨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는 연애를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할 거면 빨리 하는 게 낫지? 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도 연애는 내가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어차피 결혼할 거면 빨리 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결정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건을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그래도 나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면 빨리 손절하는 게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무리 나에게 좀 불편함을 주고 피해를 주는 사람이라도 한 번 맺은 관계가 좀 소중하니 오랫동안 좀 유지하고 더 노력해보고 좀 유지하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궁금하네요.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은 빨리빨리 문화가 생긴 배경과 또 경제적인 영향, 그리고 또 트렌드 소비, 그리고 그 이면에 사회적인 문제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빨리빨리는 한국을 빠르게 성장시킨 원동력이에요. 그리고 또 동시에 사람들을 지치게 하기도 하고 쉬는 것조차 불안하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것은 두 가지 면이 다 있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속도가 아니라 그 속도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빨리 해야 될 때는 빨리, 천천히 해도 괜찮을 때는 천천히, 이것을 조절하고 균형을 찾는 게 한국 사회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는 해요.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슬로우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시로 이주를 하거나 아니면 SNS를 잠시 끊고, 한국에서 디지털 디톡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잠시 이런 것들을 끊고 아니면 숏폼을 많이 보는 것들을 잠시 그만하고 조금 아날로그적인 옛날 방식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대요. 그리고 여행도 숙제처럼 막 많은 곳을 가는 것보다는 어떤 도시를 정해서 한 달 살기 이런 식으로 좀 한 도시에 천천히 머물면서 경험해보는 방식도 유행을 했었고요. 어쨌든 빨리빨리 문화 안에서 자란 세대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피로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려고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요즘에 좀 연습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말이 엄청 빠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도 좀 급하고, 근데 최근에는 한국어를 교육하면서 말도 좀 천천히 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숏폼이나 쇼츠를 많이 보는데 요즘에는 쇼츠를 좀 최대한 안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라에는 어떤지 궁금해요.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있는지, 아니면 좀 천천히 살아가는 슬로우 라이프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이래요, 저는 이래요 이렇게 써주시는 댓글들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고 또 말이 조금 빨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이해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었는지 또 댓글 통해서 의견 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